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금나라 중심의 12세기 동아시아사가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12세기 말에 성립이 되었던 무가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가 어떻게 성립이 되었으며 어떤 정치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마쿠라 막부 이전에는 헤이안 시대가 전개되고 있었는데요. 794년에 칸무 천황이 율령 체제를 재확립하고자 나라 지방에서 현재 교토에 해당하는 헤이안 지방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요. 1185년 가마쿠라 막부가 성립되기 이 시기까지를 헤이안 시대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전 시간에는 이 헤이안 시대의 국풍 문화와 율령 체제가 붕괴되었다라고 배웠었는데요. 894년에 당나라가 약화되고 그 경비의 소모가 큼에 따라 견당사가 폐지되었다라고 배웠었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문자인 가나 문자가 발전했다. 이것도 배웠었고 와카라고 하는 시 형태가 있었다라도 배웠습니다. 이때는 고려와 남송과 경제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려와의 일본과 교류에서는 일본이 수은 그리고 유황, 칼 등을 고려에 가지고 와가지고 팔고 고려에서는 인삼이라든지 서적이라든지 식량 등등을 사가는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12세기 후반에는 쓰시마성과 고려 사이에 조공무역 형태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세기 중엽에는 일본과 남송 사이의 경제적인 교류가 활발해져서 송나라의 동전이 일본에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헤이안 시대 중엽에는 이 율령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왜 붕괴되었는가를 봤을 때 천황이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고자 내 말이 곧 법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율령을 지키지 않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귀족들도 율령을 따르지 않음에 따라 율령 체제가 조금씩 붕괴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당시 외척 가문의 후지와라 씨가 모든 권력을 독점했기 때문에 율령 체제가 붕괴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공지공민제, 땅과 백성은 공적인 것, 천황가의 것이라고 하는 제도가 붕괴되고 사지사민의 장원이 등장을 하고 발달하게 되거든요. 귀족이 자기의 토지, 농지를 조금씩 확장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고 자기의 장원을 다른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무사들을 고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에 따라 무사 가문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천황가 내부의 내분 그리고 천황과 귀족 세력 간의 다툼에 의해서 무사의 수요가 조금씩 증가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무사 가문이 생기고 무사 가문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무사 가문끼리 권력 다툼에 대립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전투가 이런 미나모토 씨와 다이라 씨 간의 대립이 있습니다. 미나모토 씨를 겐지라고 하고 다이라 씨를 헤이지라고 하는데 이 두 가문 간의 이 두 무사 가문 간의 대립에서 처음에는 다이라 씨가 승리를 하게 되고 약 20년간 다이라 씨가 모든 권력을 다 독점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미나모토 씨가 패배를 함에 따라 미나모토의 최고 수장이었던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아버지는 사망을 하게 되고 이 미나모토 요리토모는 어느 곳에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 20년간 계속해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 술을 하면서 칼을 갈고 닦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고 다이라 씨가 모든 걸 다 해먹으니까 반 다이라 씨 이런 세력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그 세력들을 규합을 해서 헤이지를 제거를 하고 결국 1185년에 가마쿠라 막부를 성립을 시키게 됩니다. 이 막부가 무엇인가 봤을 때 이거는 군사, 즉 무사들이 회의를 하는 천막이라는 뜻에서 막이 붙거든요. 그에 따라 군사정권, 군사정부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중정부가 성립이 되었는데 교토 헤이안의 천황의 정권과 그리고 에도에서 1시간 거리, 현재 도쿄에서 1시간 거리에 가마쿠라의 막부가 성립이 되면서 공무 이중 정권이 성립이 됩니다. 이 가마쿠라 막부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성립을 하고요. 나중에는 이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쇼군, 즉 정의 대장군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 쇼군은 세이다이 쇼군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이다이 쇼군을 줄여서 쇼군이라 하는데요. 옛날에 이 정의 대장군이 오랑캐를 정벌하기 위한 대장군이라는 뜻입니다. 동북면의 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직책이 생겼었는데, 이런 막부 체제에서는 막부의 최고의 수장으로서의 벼슬,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런 가마쿠라 막부의 안에서는 독자적인 관리들을 파견하게 되거든요. 무사 중에서 이 슈고라고 하는 치안을 유지하고 경찰권을 행사하는 슈고가 각 지방에 파견되게 되고요. 그리고 연공이라고 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지토도 지방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가마쿠라 막부는 여몽연합군의 1차, 2차 공격에 따라서 이들의 공격을 막아내지만 이런 수비전의 여파로 가마쿠라 막부가 약화되고 나중에는 무로마치 막부가 성립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가마쿠라 막부의 또 다른 정치적인 특징들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공가와 무가의 공무 이중 정권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왜 이중 정권인가? 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천황을 제거하지 않고 또 다른 정권을 세우는가 봤을 때 그 이전 다이라시, 즉 헤이지가 교토 안에서 모든 권력을 다 해먹으니까 반헤이지 세력이 세력듯이 자기가 새로운 지방에 자기 세력이 있는 곳에 새로운 정권을 세우면 좀 더 안전할 것이다 라는 추측도 있었고, 미나모토 요리토마가 천황을 제거했다가는 자기 목숨도 곧 위험해집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거의 야마토 정권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정권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거의 천황 가문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함부로 천황가에 대해 좀 기사를 내기가 좀 조심스럽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천황은 일본을 대표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천황을 제거했다? 그러면 다른 무사 세력들이 또 다른 명분을 세우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거든요. 여기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천황을 제거했기 때문에 나는 천황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명분에 따라서 자기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따라 공가라고 하는 천황 가문은 율령 체제를 유지하면서 상징적인 존재로 두고 실력적인 실질적인 권력은 이 가마쿠라 막부를 둠에 따라 이중 정권이 형성됩니다. 교토에는 천황의 그리고 자기가 임명하는 귀족 관리가 전개되게 되었다면 여기에서는 막부가 또 다른 정권으로 유지됨에 따라 이 체제는 거의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까지 700년간 지속이 되게 됩니다. 이 쇼군이라고 하는 장군의 최고 권력자를 중심으로 이 사이에 봉건 제도가 성립이 되게 되거든요. 이런 가신 계층인 고케닌 계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쇼군과 고케닌 사이에는 서로 상대 간의 의무가 주어지게 되거든요. 쇼군은 고케닌에게 고케닌의 영지 소유권을 인정해주게 되고 또 전쟁이 발생했을 때 전쟁에 대한 보상, 즉 은상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주어진 반면에 여기 고케닌들은 쇼군에게 가마쿠라와 교토의 경비를 제공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전쟁이 발생했을 때 군사력을 또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또 고케닌 밑에는 케닌이라 해서 서로 요 두 세력들 사이에서도 또 다른 봉건 제도가 성립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가마쿠라 막부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 고려에서도 또 무가 정권, 즉 무신 정권이 1170년에 성립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비슷한 시기에 무신 정권이 성립이 되는 것도 좀 재미있는 점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런 가마쿠라 막부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몽골 제국 그리고 원나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영상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